안녕하세요. 논리와 사고의 최승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자연 연역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연 연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역사적인 거는 잘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20세기 초반에 수학의 산수의 그 일관성을 증명하고 싶었던 게르하르트 겐첸이 일반적인 수학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추론 에 대한 형식을 뽑아서 만든 게 이제 자연 연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고전 논리라고 하는 거 있죠. 고전 논리. 고전 논리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배우는 게 고전 논리입니다. 이 고전 논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규칙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이거나 없애, 이면 없애, 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그 규칙들 있잖아요. 이중 부정 없애, 이고 넣어, 이고 그 규칙을 모두 통합해가지고 연습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배워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조금 점점 이 규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논리 규칙을 퍼즐 게임 하듯이 재밌게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굉장히 좀 재밌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재밌게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거나 없애라는 거고요. 이거나 없애라는 표현은 A, 이거나 B, 아니면 A 또는 B,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영어에서는 벗이 아니죠. 영어에서는 이제 5월이라는 그 표현, 5월이라는 표현이 이거나 또는, 그래서 5월이라는 이런 표현을 디스정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 있고, 디스정션을 번역할 때는 선언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언문이라는 건 선언 문장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디스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선언지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 표현으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논리학에 대한 지식은 전달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동아시아 역사와는 다르게 서양 쪽에서 서양 학문의 이제 시작을 보통 힐랍 시대로 보잖아요. 그리스 힐랍 시대에 철학이 시작했던 그 시기, 서양 학문의 대부분은 철학에서 다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학문을 하든지 이 수업을 듣는 모든 분들의 그 학문의 기초는 서양 철학으로부터 이제 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됐던 게 이제 논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논리학에 대한 모든 용어들이나 이제 표현들은 약간 영어권, 라틴권, 아니면 좀 스페니시가 아니라 저건 좀 그거죠. 이제 그릭이죠. 뭐라고 해야 되냐. 뭐 라틴어나 이제 그리스어 그쪽 계통으로 이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어 표현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의외로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린 거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거나라는 표현이 우리 일상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보죠. 펭수는 지갑을 식당에 두고 왔거나 라는 이런 표현 있죠. 요게 이거나 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왔거나. 펭수는 지갑을 책방에 두고 왔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번역을 했던 거 하나씩 연습을 하면서 해 보시죠. 펭수는 지갑을 식당에 두고 왔다라는 문장, 펭수는 지갑을 책방에 두고 왔다. 둘 다 다른 종류의 문장이죠. 그러니까 A, 이거나 B라고 이렇게 1번을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 펭수는 지갑을 식당에 두고 왔다는 것은 거짓이다. 펭수는 지갑을 식당에 두고 왔다. 윗문장하고 동일한 문장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A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A라고 번역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두고 왔다는 게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표현, 이렇게 부정어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 여기에 결론은 뭐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펭수가 지갑을 식당에 두고 왔거나 아니면 책방에 두고 왔다 라는 게 참이라고 했는데, 식당에 두고 오지 않았다 라고 된다면 책방에 두고 왔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B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논증이 이런 식의 논증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규칙으로 만들어 쓰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나 없애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형식이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리고 뭐 다른 형식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A, 이거나 B일 때 not B를 하면 A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약간 응용한 형식으로는 나데이이거나 B일 때 2번에 A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B가 나오겠죠. not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을 때 A와 나데이는 서로 모순관계니까 나데이 or B에 A를 적용해가지고 결론이 그냥 B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1번 A가 거짓이거나 B이다. 그리고 2번 B는 거짓이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죠. 뭐가 나올까요? not B를 B에 적용하면 되겠죠. not A or B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not A가 결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요거를 말한 거고요. 요거를 번역한 거고, 요거를 번역한 거고, 요거를 번역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나 없애의 형식이 이렇게 나온다. 자연 연역에서는 어떻게 적는지 그거 하나도 뒤에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펭수는 지갑을 식당에 두고 왔거나 펭수는 지갑을 책방에 두고 왔다. 이런 거를 이제 예시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글로 적는 것도 하지만 그래피컬한 것도 하나씩 배워보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학술적으로는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표준적인 이거나 없애라고 하는 그 표현. 사실은 이게 표준 논리에서는 지금 그 많은 논리학자들이 고전 논리에서 고전 논리라고 하는 그 표준 논리학에서 5월 규칙, 디스정션과 관련된 규칙으로 표준으로 쓰고 있는 규칙은 요게 사실은 아닙니다. 요건 아니고 이거는 디스정티브 실로지즘이라고 하는 디스정티브 실로지즘이라고 하는 선언적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라서 표준으로는 쓰지는 않아요. 뒤에 그 표준으로 쓰는 거는 조금 뒤쪽에 제가 우리 조건문 배우고 나가지고 거기서 좀 알려드릴 텐데 그 규칙을 이해하기가 약간은 어렵거든요. 그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서 그건 뒤로 뺐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요거를 표준 규칙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표준 이건 없애다라고 한다면 요 규칙 이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래픽한 형식으로 적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바 있죠? 요거 적은 거. 요게 위쪽에 있는 건 전제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결론이고 그리고 전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옆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형식이 이런 그래피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없애는 걸 B 옆에다가 나데이 그럼으로 B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적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B, not B면 A다.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구글 폼에서는 한국어로 친 방식으로 이제 배우기를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런 그래픽한 방식,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뭐 논리 게임이라든가 연습 문제 풀든가 할 때는 요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잘 쓰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수업에서 이런 그래픽한 방식이 어떤 답을 적는 데 있어서 성적을 위한 답을 적는 데 있어서 기본인 걸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좀 실용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이걸 더 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좀 더 엄밀하게 하자면 요거까지 규칙 이름을 여기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제들이 있고 전제로부터 이제 결론이 이끌어져 나오는데 거기에 논리 규칙을 옆에 적어주는 거. 그래서 그 첫 수업 시간에 논증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제들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말묶음이다라고 했는데 거기 추가되는 게 논리 규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5월에 2라고 적은 이유는 2가 없애다, 일리머네이션의 축약으로 2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나 없애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나의 의미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거나의 의미가 하나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많은 학자들이 옛날에서도 이제 논리 연결사라고 하는 거를 로지컬 컨스탄트라는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논리 상항이라는 표현으로 아직도 많은 교수님들,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논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논리 상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논리 상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운 and, or, 조건문, implication, 뭐 부정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의미는 여기 상항이라는 뜻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컨스탄트라는 거는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변하지 않는 거, 딱 하나인 거.
그래서 로지컬 컨스턴트 같은 경우도 AND의 의미는 하나고 OR의 의미는 하나고 조건문의 의미는 또 하나고 니게이션에 대한 의미도 부정에 대한 의미도 하나다라는 그런 믿음이 계속 왔었는데 이런 이유는 논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문 영역에 다 사용되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의 의미도 보편적일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로지컬 컨스탄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수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논리 연결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커넥티브즈. 이거 뭐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자꾸 설명드리니까 좀 죄송하네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논리 연결사들의 의미가 맥락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 저 같은 사람이 연구하는 걸로 가보면은 이제 하나의 의미가 있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스트럭처 내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상황이라는 요 표현을 잘 쓰지는 않고 코넥티브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고 있었느냐? 이거나의 의미도 그렇게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이거나라는 이 표현은 이거나 너어 규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A 이거나 B라고 할 때, 요렇게 할 때 이 B는 A와 전혀 무관한 것들도 분명히 들어가도 되는 거였죠. 이게 만약에 A가 펭수는 펭귄이다 라는 표현이었고 B가 2 더하기 2는 4이다. 이런 거를 적더라도 펭수는 펭귄이다. 그러므로 펭수는 펭귄이거나 2 더하기 2는 4이다. 이런 것도 타당한 논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 선언문의 선언지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되지 않고 관련이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펭수는 펭귄이거나 여기는 사다라고 했는데 펭수는 펭귄이 아니다 라고 하면 2 더하기는 4다 라는 게 충분히 나오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배운 규칙에 의해서 이건 없애에 의해서 그런데 펭수는 펭귄이다 라고 한다면 2 더하기는 이런 논증을 한번 보죠. 펭수는 펭귄이거나 2 더하기는 4다 라는 게 우선 참이라고 해보시고요. 그런데 펭수는 펭귄이에요, 실제로. 실제로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믿기로는 펭수는 펭귄이니까 그럴 때 결론으로 나오는 게 2 더하기는 4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많은 분들이 지금은 보시면 당연히 이거는 잘못된 논증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또 2 더하기 2는 4가 아닌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잘못된 거네. 잘못된 규칙을 사용했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한번 보죠. 내가 죽거나 산다. 햄릿이 그랬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라는 표현인데 거기도 or 표현이 들어가죠. 내가 죽던가가 더 낫겠네요. 죽거나 산다보다는 죽던가 산다. 이것도 A or B 형식이죠. A or B 형식이죠. 그런데 내가 산다, 죽지 않고 산다 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나는 죽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번 비교해 볼까요? 펭수는 펭귄이거나 2 더하기는 4다는 어떤 형식이었죠? or B 형식이었죠. 내가 죽던가 산다 어떤 형식이었죠? A or B 형식이었죠. 펭수는 펭귄이다. 여기에 A죠. 내가 산다. B네. 내가 죽던가를 B로 하고 산다를 A로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산다는 A로 한번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결론이 뭐가 나오지? 여기는 not 그리고 여기 나는 죽지 않는다. 그것도 not B. 보시면 형식이 동일하죠. 형식이 동일하잖아요. A or B의 A다, not B다. 그리고 A or B다, A다, not B다. 형식이 동일하죠. 근데 위에는 이게 올바르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 올바른 논증이 전혀 아니야. 전제들이 이걸 참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무조건 있어. 2 더하기가 4가 참이 아니잖아.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올바르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밑에 거를 보시면 내가 죽던가 산다. 내가 산다.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앞만 봐도 타당합니다. 올바른 것 같거든요. 이 두 개가 두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를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던 위의 문장이 이거나 표현과 밑에 문장이 이거나 표현이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논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거나 이고
이면 요런 표현들이 로지컬 콘스탄트라는 표현으로 의미가 어디에서나 항상 동일하고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상당히 강한데, 물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의미가 하나다, 의미가 보편적이다, 의미가 유니버셜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굉장히 좀 편협하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논리 상황 자체가 기본적으로 구두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고려한다면은 뭐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논리 연결사가 어떤 특정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고정돼 있으면서 단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일상 언어만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괜히 어려운 걸 설명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가지고 여기서 보실 거는 뭐냐면, 이거나라는 요 표현은 두 가지, 최소한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뭐냐면, 위에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선언문, 포괄적이거나의 의미가 있고, 밑에 것처럼 이런 표현은 괄이 좀 잘못됐네요. 이거는 배타적 선언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펭수는 펭귄이거나 2 더하기는 4다. 여기 이거나 문장은 펭수가 펭귄이다라는 것만 참이면 전체 문장이 무조건 참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문장, 이거나 전후의 두 문장이 전부 다 참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장은 참인 게 아주 당연합니다. 이것만 참일 때도 참이고, 2 더하기가 4일, 이것만 참이고, 펭수가 실제로 사람이 아니더라도 참이고, 펭수가 펭귄이고 2 더하기가 4일 때 이 두 가지 모두 다 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A와 B가 둘 다 참이든가, A만 참이든가, B만 참이든가.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 선언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던가 산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으면서 동시에 사는 경우, 그러니까 A와 B가 둘 다 참인 경우, 그런 경우는 이 문장이 참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둘 다 참일 수가 없고 단 하나만이 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배타적 선언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선언지가 다른 선언지와 약간 모순 관계에 있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적지만 이런 문장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A이거나 not A.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배타적 선언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수업에서 표준적으로 이거나의 표준적인 뜻이 뭐냐라고 한다면, 포괄적 어원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니까 이제 리트라든가 PSAT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거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거기서 고려를 할 때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이거나를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이 포괄적 어원의 의미로 사용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그 텍스트의 맥락에 따라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이제 배타적인 어원이 나오게 되겠죠. 배타적 어원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의 논증이 되더라도 이거는 이제 타당한 논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포괄적 어원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타당한 논증이 아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좀 이해가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포괄적 선언문의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이 포괄적 선언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배타적 어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요 문장과 동일합니다. A or B이고, 그리고 A와 B가 둘 다 참인 것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요 문장, 이게 배타적 어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던가 산다를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면, 여기에 A가 이렇게 되면요, 여기 not B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왜 not B가 나오는지를 지금 좀 보기 어려우시겠네요. 그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증명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그때 가가지고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거나의 표현에는 포괄적인 선언과 배타적 선언 두 가지가 있는데, 포괄적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A거나 B가 참일 때 A와 B가 모두 참일 수 있는 경우를 보통 포괄적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배타적 선언은 A이거나 B가 참일 때 A와 B가 모두 참일 수는 없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수업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학문 영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도 이거나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요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여겨주시면 되겠다. 이게 그냥 표준입니다. 고전 논리의 표준이고 다른 데서 요게 이제 참 이게 배타적 선언이 표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고 하시면 사실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괄적 선언, 그 포괄적 선언이 기본이라는 거 그것만 우선 기본으로 해주시고 하지만 시험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맥락을 잘 보고 이 선언지의 A와 B의 관계가 이제 서로 모순적인 관계를 말하는 그런 맥락인지는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배타적 선언은 포괄적 선언 기준에서 이런 표현과 이제 동일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는 이 수업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는 않을 텐데 이런 표현들 있죠. 포괄적 선언의 기준으로 봤을 때 A, 월, B가 나오고 1번에 그리고 2번에 A가 나왔을 때 결론이 B가 나오는 이런 형식. 이런 형식은 이제 잘못된 이거나 없애의 사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없애 잘못 사용하는 거 이런 형식도 있고요. 요거는 A가 아니다 형식이겠죠. A 월 B에서 2번 B면 not A다. 요것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B를 긍정해서 A가 거짓이다의 부정인 A다를 이끌어내는 것도 잘못이다. 그리고 A가 거짓이거나 B인데 A가 거짓이니까 긍정해서 not B다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이제 잘못된 이거나 없애 사용이다. 그거 하나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게 잘못된 이거나 없앤데 이게 왜 잘못된 거냐? 그거는 포괄적 선언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를 배타적 선언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당연히 타당한 게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밑에도.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또 와가지고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나의 뜻에는 포괄적 선언과 배타적 선언 두 가지가 있고 우리가 기억할 건 포괄적 선언이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거나 없애 규칙을 쓸 때는 포괄적 선언의 기준에서 사용을 하시라. 배타적 선언은 포괄적 선언의 표준에서는 이런 뜻이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보시죠. 다음 논중에서 이거나 없애가 사용되었는지 사용되었다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시오. 연습 문제 세트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일일 연습 문제도 나오니까 요거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에서 여러분들도 하나씩 좀 풀어보시면서 가시길 바랄게요. 빨리빨리 한번 번역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연습 문제 좀 푸는 방식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 양성자는 전자보다 무겁거나 둘을 비교하고는 있지만 논리 연결사 안에 안 보이니까 이걸 A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 무겁거나 A, 이거나 중성자보다 무겁다. 다른 문장이니까 B,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무겁다는 것은 거짓이다. not B. 그러면 이거는 없애가지고 따라서 양성자는 전자보다 무겁다. 라는 형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나 없애가 제대로 잘 사용됐기 때문에 요거는 올바르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되겠고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김천역에 정차하는 서울발 기차가 있거나니까 이렇게 있거나 이거나로 해주시고요. 구미역에 정차하는 서울발 기차가 있다. 주어가 전혀 다르고 다른 표현이죠. 다른 표현이면 다른 문장으로 그냥 생각해 주세요. 접속사나 이런 게 약간씩 차이가 나는 케이스도 이제 다른 표현이나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맥락에서 약간만 보시면 아시는 거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A거나 B 문장이고요. 2번 김천역에 정차하는 서울발 기차가 있다. 따라서 구미역에 정차하는 기차는 없다. not B.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포괄적 선언을 기준으로 보자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쓰이지 않았다. 이거나 없애 규칙을 유사하게 사용은 했는데 이 문두가 좀 약간 이상하네. 좀 잘못 사용됐죠. 잘못 사용했다. 잘못 사용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1번 문제 여기 있었고요. 3번 문제. B가 끊어졌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벨리곰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펭귄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거나 지지하거나의 반대에 반대가 아니라 이제 부정어 나대이 이거나 하프물범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주어가 벨리곰이죠. 그래서 하프물범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B. 벨리곰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펭귄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따라서 벨리곰은 하프물범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요거는 이거는 없애가 잘 쓰인 거죠. 제대로 쓰인 거죠. 판단하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올바르게 사용됐다. 사용하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잘 푸신 게 되겠죠. 다음 문제 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논증을 타당하게 만들고자 할 때 따라서 또는 왜냐하면 다음에 무엇이 오면 좋을까? 전형적인 문제니까요. 일일 연습 문제 이런 문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공무원 9급 시험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논리 게임 문제, 뭐 PSAT나 리트에는 요즘에 약간 수학 문제나 퍼즐 문제로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많이 풀고는 했고 약간 어려운 문제 수준으로도 많이 응용이 되는 거죠. 문제 찾기, 수문 전제 찾기나 결론 찾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 문제 형식 좀 잘 기억하셔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험과 관련 없든가 아니면 이 수업 좀 편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약간 우리 머리를 일깨워주는 논리 게임을 푼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 연역의 모든 규칙을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부정 없애, 이거 넣어, 이거 없애, 이건 없애, 이거나 넣어, 이거는 없애 규칙만을 사용한다고 여기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한번 풀어볼까요? 예시로 첫 번째, 파이는 유리수이거나 실수이다. A올 B가 되겠네요. 그리고 파이가 유리수라는 것은 거짓이다. 나데이. 따라서 파이는 실수이다. 이거나 없애가 굉장히 잘 사용된 거고 따라서 다음에 뭐가 오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답을 먼저 보고 했네요. 이 전제가 두 개밖에 없었죠. 두 개밖에 없었을 때 5월 문장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요거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없애를 써서 B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럼 파이가 실수이다 라는 거를 여기 이끌어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고요. 1번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바로 들으시면서도 빨리빨리 한번 풀어보시고 너무 제 설명이 빠르다라고 하시면 영상 잠깐 멈춰두고 문제 푸시고 답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번 올해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하여 부동산 매매 시장이 활기를 띠기 힘들거나 여기 이거나 문장이 여기 있네요. 이거나 문장인데 앞에 문장은 논리 연결사 아무것도 없죠. 없으니까 그냥 A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 이것도 주어가 이제 다르지 않으니까 다르죠. 다르니까 A or B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올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라는 거 납비. 따라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납비 이거나 없애를 쓰시면 A가 바로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답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올해 녹색 말고 빨간색으로 하죠. 올해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하여 부동산 매매 시장이 활기를 띠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이 답으로 따라서 다음에 올 수 있는 그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요 문장 빨간색 문장 고르시면 되겠죠. 올해는 부동산 매매가 약간 주춤하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 난리도 아니죠. 지금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벨리곰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초식 동물이거나 여기 부정어가 있긴 한데 초식 동물이다로 끝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 사용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A라고 번역을 해보고요. 이거나 문장이 여기 또 있네요. 이거나 이거나 고기와 식물을 모두 잡는 잡식 동물이다. 이거는 주어는 동일하네요. 벨리곰은 고기와 식물을 모두 먹는 잡식 동물이다. B. 그래서 A열 B가 되고요. 2번 두 번째 전제 벨리곰은 고기를 먹는데 뭐뭐 하는데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and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고 문장으로 좀 생각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벨리곰은 고기를 먹고 라고 한번 봐주시고요. 컴마가 있으니까 괄호를 한번 고려를 해보고요. 그라는 건 벨리곰이겠죠. 그가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초식 동물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요 문장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not A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not A가 아닌데? 요거는 C가 돼야 되겠네요. C. 제가 실수했습니다. C and not A.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거짓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이 뭐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문제고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벨리곰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초식 동물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과 벨리곰은 고기를 먹는다라는 게 서로 좀 모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C로 적지 않고 나데이로 적으면 안 돼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약간 엄밀히 따지면 이것과 이게 약간 표현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벨리곰은 고기를 먹는다. 엄밀히 따져도 약간 이건 모순적인 관계는 맞겠네요. 모순적인 관계는 맞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수업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그 속에 있는 의미까지 따져가지고 번역을 만약에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서로가 그 점수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좀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은 최대한 표현이 어느 정도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전혀 다른 문장으로 이제 번역하도록 약속을 하고 있는 수업이라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벨리곰은 고기를 먹는데 하고 이 문장은 벨리곰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초식 동물이다라는 표현이 수로가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벨리곰을 고기를 먹는다라는 표현이고 이게 만약에 벨리곰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서로 이제 모순 관계되는 A라는 문장이 있으면 위에 거는 나대인 문장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겠지만 벨리곰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초식 동물이다까지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는 수로 논리를 배운다라고 한다면 뭐 좀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지금은 문장 논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건 A와 그냥 C로 이렇게 모순 관계에 있더라도 그냥 C로 번역을 해주시고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풀다 보면 표현이 다르면 그냥 다른 문장으로 번역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음에 어떤 문장이 올 수 있는가 그거 한번 보시면 짧게 좀 보실 수 있겠죠. 2번 문장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end로 묶여 있죠. end로 묶여 있으니까 이거 없애를 하셔가지고 나데이를 먼저 얻으시고요. 나데이를 얻은 다음에 여기 1번에 적용하시면 이거는 없애를 해서 우리는 B를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B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로부터 고기와 식물을 모두 먹는 잡식 동물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이제 따라서 다음에 결론으로 오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적어주시든가 일일 연습 문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객관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요 문장 골라가지고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나 없애에 대한 그 추론의 형식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나 없애 규칙을 자연 연역의 규칙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피컬한 방식을 이미 이렇게 보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제 피치 형식이라고 하죠. 글로 이렇게 적어서 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서술형으로 문제풀이는 없을 거긴 한데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려야죠. 첫 번째로 1번 이건 없애 규칙은 어떻게 쓰는가 그걸 보는 건데요. A거나 B라는 전제를 하나 적어주시고 그리고 2번 나데이라는 전제가 있으면 2번을 1번에 이거나 없애 규칙을 사용해서 B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면 되겠죠. 3번에 1, 2 이거나 없애 해서 이렇게 얻으시면 됩니다. 이 형식이고요. 요렇게 적어 주실 때는 1번과 2번 그러니까 어디에 이거나 없애를 적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규칙까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번호와 이름 확실하게 적어 주셔서 이렇게 결론까지 나오는 걸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피컬한 방식으로는 번호를 적지 않기 때문에 번호까지 적을 필요는 없죠. 전제 두 개를 이렇게 적어 주시고 결론으로 B가 나온다. 어떤 규칙을 써서 이거나 없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축약어로 이런 식으로 적어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서술형으로 시험이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이렇게 적어 달라고 제가 약속을 계속 할 텐데 우리가 지금은 구글 폼으로만 시험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시험 대신에 그 정확하게 적는 그런 서술 시험이 아니라면 축약식으로 적는 것도 좀 효과적이잖아요. 좀 실용적이고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어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도 풀고 그래피컬하게도 둘 다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더 편한 거를 찾아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형식 요거는 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또 1번에 A가 거짓이거나 B다. 이런 식으로 전제 적어주시고 두 번째 A다. 그러면
2번을 1번에 이거는 없애서 b를 이렇게 얻는 방식이죠. 3번 1,2에 이거는 없애서 b를 얻는다. 결론으로 b를 이렇게 얻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그래픽 방식으로도 비슷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b 이런 형식으로 하나 적어주시고 전제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고 선언 제거 규칙 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픽 방식과 글로 적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필요한 거 선호도에 따라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방식으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연역으로 지금까지 배운 규칙들 다 사용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풀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읽지만 마시고요. 이 부분 제일 위에 있는 요 부분을 먼저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호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적은 다음에 실제로 이걸 어떻게 푸는지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연연역을 연습을 실제로 이렇게 해보실 때는 아마 기호로 번역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국어로 이렇게 딱 적으면은 조금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예시부터 번역을 먼저 하고 이렇게 자연연역으로 푸는 거를 하나씩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옆에 이 칸에 한번 적으면서 해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토마스는 논리학의 대중화를 꿈꾸지 않았거나 학생들이 논리학을 배울 수 없는 현실을 걱정했다. 토마스는 첫 번째로 이거나죠. 이거나 문장이 있고 부정문도 있네요. 그래서 토마스는 논리학의 대중화를 꿈꿨다라고 하는 문장의 부정문이 되는 걸 A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도 번역을 A로 이렇게 하는 경우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not A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나니까 or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학생들이 논리학을 배울 수 없는 현실을 걱정했다. 없는 현실, 이 부정어가 있긴 한데 없는 현실을 지금 번역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스는 주어는 동일한데 문장이 전혀 다르죠. 학생들이 논리학을 배울 수 없는 현실을 걱정했다 하니까 이거를 B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 토마스가 논리학의 대중화를 꿈꿨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며인데 이거는 이고 문장이네요. 근데 부정어가 두 개 들어갔겠네요. 그러면 토마스가 논리학의 대중화를 꿈꿨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A로 번역을 했죠. 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며라고 하는 거니까 낱나데이가 되겠네요. 낱나데이. 그리고 아니며 연업 문장이죠. 그래서 end로 한번 해주시고 논리학 수업을 무료로 유튜브에 공개했다. 논리학 수업을 무료로 유튜브에 공개했다. C. 이거는 처음 보는 문장이니까 C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밑에 저도 모르게 컨닝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요거를 C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고 좀 격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는 타이핑을 좀 하기 편하라고 결론을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표현 중에 따라서는 이렇게 적고 있죠. 이런 점색에 적는 거. 그리고 왜냐하면은 거꾸로 이렇게 표는 이런 식으로 적고 그리고 논리학에서는 왜냐면에 대한 기호는 보통 쓰지는 않는데 어떤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이끌어져 나올 때는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표현, 턴스타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적고 있고요. 뒤에 이제 구문론과 의미론의 차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구문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기호 조작만으로 사용하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연 연역은 어떤 규칙만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쓸 때는 보통 이렇게 구문론이라고 해가지고 구문론의 전제와 결론을 구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전제로부터 결론이 이끌어져 나온다, 따라 나온다, 뭐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 표현이 지금 뭐 마이크로 워드나 한글 워드 쓸 때 좀 특수기호이기 때문에 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걸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표준 논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쓴다. 의미론으로 가면 이런 표현을 쓴다. 더블 턴 스타일. 그리고 뭐 턴 스타일과 더블 턴 스타일인데 요런 표현도 격가지로 약간씩 좀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 사항으로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제를 이렇게 번역했고 결론 한번 보면 토마스는 학생들이 논리학을 배울 수 없는 현실을 걱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B죠. B. 그리고 했거나라는 표현이니까 이거나 문장이고요. 논리학의 부흥을 기뻐했다. 없는 문장이니까 D가 나오겠네요.
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딱 적었다라고 하면 뭐죠? 자연 연역을 통해 가지고 전제로부터 결론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증명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한번 자연 연역을 하실 때는 거꾸로 한번 나가시면 좋습니다. 결론을 한번 보시면 이 결론이 가지고 있는 논리 연결사는 5월이네요. 5월이죠. 5월이라고 한다는 거는 맨 마지막에 이거나 너 규칙을 썼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B나 D가 나와가지고 이거나 규칙을 써야겠죠. 이거나 너 규칙을 썼다는 거는 어딘가에 B거나 D를 이끌어낸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뒤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B or D라는 거를 이끌어냈다는 거는 이거나 너라는 규칙을 썼을 텐데 그렇다는 거는 어딘가에 B가 있거나 D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B라는 거를 전제로부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B는 있네요. B는 나대 올 B로부터 B를 이렇게 얻는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D는 어떻게 얻죠? D는 전제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D를 얻는 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는 이렇게 빼고 B를 얻어서 이거나 너 규칙을 통해 가지고 요걸 얻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B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1번에다가 뭔가를 적용해 가지고 B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나 없애 규칙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나 없애 규칙을 쓰려면 나데이가 있는데 낱나데이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건 없애를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2번을 바로 쓸 수는 없죠. 또 end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고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럼 2번에 이고 없애를 먼저 쓰고요. 그래서 낱나데이를 얻은 다음에 낱나데이를 얻어서 나데이 올 B로부터 낱나데이면 이거나 없애가 되잖아요. 이걸로 우선 적을게요. 그러면 B를 이렇게 얻고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죠. 낱나데이로부터 B를 얻는 게 또 한 가지 방식이라면 나데이 올 B로부터 A가 있고 그걸로부터 이거나 없애서 B를 얻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부정 없애를 한번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겠네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보죠. 그러면 3번에 2에 이거 없애 하시면 낱나데이였고요. 4번에 지금 표준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3에 이중부정을 없애해야 되겠죠? 이중 없애하시면 낱나데이가 아니라 그냥 A를 이제 얻는 거고요. 그렇다면 5번 A를 얻었으니까 바로 여기 적용하면 되겠죠? 1, 4 해서 이거나 없애 하시면 이제 B가 나온다. B가 나왔으면 이제 다 했네요. 5에 이거나 넣어 하시면 B 이거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 한번 이거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같은데 한글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한글로 적으면 만약에 이제 서술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됐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한글로 이렇게 적는 것까지 했을 텐데 이러면 좀 번거로웠겠죠. 지금은 자연 연역을 여러분들이 좀 실용적으로 편한 대로 쓰는 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래피컬한 방식으로 만약에 이거를 푼다라고 한다면 요거만 한번 가져가 가지고 연습 삼아 제가 하나만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뭐 자주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었죠. 그런 문장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요럴 때 그래픽 방식으로는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전제라고 하는 거를 그래픽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좀 옆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되게 편한 분들은 뭐 편하게 여기실 거고요. 근데 이 겐첸 프라이츠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학이나 제가 알기로는 뭐 고려대에서도 강의를 하긴 할 거고 오히려 이제 공대 쪽에 전산학 쪽에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한번 약간만 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써보시면 오히려 이게 또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아까와 같이 암산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픽 방식으로는 암산을 먼저 하셔가지고 요게 있다는 거는 B를 통해 가지고 B 올 D가 나왔겠네 라는 거 우선 알아야 되는 거고요. B를 얻으려면 여기서 얻어야 되는데 이건 없애야 되는데 이걸 얻으려면
나 A 같은 게 있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 여기에서 이고 없애 규칙은 and elimination rule이라고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이고 없애 낱낱 A 이런 식으로 결론 적어 주시고요. 거기에서 낱낱 A면 이중부정어 없애잖아요. 이중부정어 없애는 이렇게 적었었죠. 낱낱 이 더블 니게이션 일리미네이션 룰로 이런 식으로 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면 A가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거고요. A가 이제 결론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픽 방식은 나무 가지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좀 나무 가지 방식은 여러 가지 표현에 좀 쓰이기 때문에 이게 좀 혼동이 오는 그런 게 있긴 하죠. 근데 자연 연역에서 그래픽 방식으로 하면 나무 가지 형식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이렇게 글로 적을 때는 왔다 갔다 좀 이거를 좀 깔끔하게 적기가 어려울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좀 편해지면 이게 더 훨씬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나데이 5월 B가 있죠. 나데이 5월 B가 있고 이걸로부터 이거나 없애니까 5월 일리미네이션을 이렇게 적어서 여기가 서로 무슨 되는 거니까 B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B가 나오면 여기에 5월 인트로덕션 룰 이거나 너어 규칙 이거나 너어 규칙으로 B 5월 이렇게 하면 이 전체가 이거를 증명한 게 됩니다. 그래픽 방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그래픽 방식에서는 이런 전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따로 좀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제 이런 식으로 뭐 적어 주신다든가 아니면 학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적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통일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이들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일 꼭대기에 가지 제일 꼭대기에 요렇게만 있다라고 한다면 요게 전제로 쓰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표준적인 게 이런 수준이고 만약에 여기에 나중에 다음 시간쯤에 이면 너 규칙 배울 텐데 요렇게 사각형 괄호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가정이라는 소리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하고 좀 다른 뜻이에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가정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로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런 괄호가 없으면은 그냥 가정이라고 하고 괄호가 있다. 괄호가 없으면은 전제 참이라고 여기는 어떤 문장 우리가 이 논증에서 참이라고 여기는 문장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네모난 꺽쇠로 표현을 하면 이건 가정이구나라는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일일 연습 문제 나오진 않으니까 좀 참고로 한번 보시고 이런 방식도 있다. 이것도 좀 편하게 여기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한번 이렇게 따로 같이 뭐 두 번씩 이렇게 풀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증의 전제로부터 결론을 자연 연역을 통해 이끌어내어 보라라고 하는 건데 정석은 여기 한국어로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건데 번역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오는지 규칙은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전제를 먼저 1, 2로 한번 적은 다음에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T사의 신형 전기차가 올해 9월에 출시되거나 A이고요. 이거나 H사의 신형 전기차가 올해 11월에 출시된다. 주어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문장이죠. B. T사의 신형 전기차가 올해 11월에 출시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게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문제를 먼저 수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받을 때는 이게 큰 문제 없도록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9월이 돼야 될 것 같고요. 11월이 아니라 왜 9월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9월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H사가 11월이니까 요거는 이제 11월이 돼야 되겠네요. 11월. T사가 9월, H사가 11월, T사가 요것도 9월. 또 9월이 돼야 될 거고 H사가 11월. 네,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의도한 바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두 번째 전제 T사의 신형 전기차가 올해 9월에 출시된다는 것은 거짓이거나 거짓이다네요. 그냥 거짓이다네요. 이걸로부터 따라서 H사의 신형 전기차는 올해 11월에 출시되거나 B
이거나 올해 신형 전기차는 어떤 기업에서도 출시되지 않는다. 없는 문장이니까 C가 되겠네요. 이럴 때 자연연역으로 어떻게 이끌어지는가 한번 해보시면 비올 C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나 너어 규칙이 어딘가에서 쓰였겠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규칙이 어디 쓰이려면 B가 있거나 C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C를 얻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B를 얻었겠네요. B를 얻었다는 거는 2를 1에 적용해서 B를 이렇게 얻었겠구나 해서 3번에 1, 2 이거나 넣어 하시면 B를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4번에 3에 이거나 넣어가 아니라 이거 없애야 되죠. 없애. B 3에 이거나 넣어 하시면 B 이거나 C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뭘 적느냐 동일하게 요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거요. 요거 그대로 적어주시고 이쪽에 문장을 적는 거 있잖아요. 문장을 적는 것은 지금 H사의 신형 전기차가 출시된다라는 거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은 결론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결론. 여기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을 이렇게 여기에 적어주시면 된다. 밑에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연역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조금씩 더 복잡해지겠죠? 이런 거를 푸는 게. 그래픽 방식으로 간략하게 한번 풀어보시면 이건 그냥 쉽게 이렇게 되겠네요. A올 B가 있고 not A가 있을 때 이거나 없애 규칙 써주시면 B가 나오고 B에서 이거나 넣어 규칙 써주시면 B올 C 이런 식으로 그래픽 방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다.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연연역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고요. 전제부터 제가 하나씩 번역하면서 적어볼게요. 멜서스 등의 자유방임 사상은 뉴턴 물리학을 경제, 사회, 정치 분야에 적용하려는 의도에서 생겨났다. 여기에는 논리 연결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2번 멜서스는 정부가 개입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경우 자연 균형이 깨어진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사실 경우라는 표현이 이면 문장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 이면에 대해서는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B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B로. 그래도 될 것 같아요. 3번 문장이 되게 기네요. 멜서스는 정부가 개입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경우 자연의 균형이 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라는 요 표현 요것도 보통 이고로 많이 번역됩니다. 뭐뭐 했는데 라고 하는 거는 이고로 번역을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B로 한번 보시고요. and 멜서스 등의 자유방임 사상은 뉴턴 물리학을 경제, 사회, 정치 분야에 적용하려는 의도에서 생겨났다. A. 근데 여기 따옴표가 큰 따옴표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괄호로 한번 묶어달라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주장이 거짓이거나 라고 하는 거니까 전체 주장에 대한 부정문 이거나 하니까 이거나 5월로 해주시고 컴마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또 다른 문장이겠구나. 괄호로 쳐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서스의 인구로는 정부가 개입하여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는 법안을 반대하라는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요거는 이제 처음 보는 문장이니까 C가 되겠네요. 따라서 멜서스의 인구로는 정부가 개입하여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는 법안에 반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C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렇다면 요거 어떻게 푸냐 C를 결론으로 해야 되는데 이 결론이 아무런 논리 연결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제거 규칙에 의해서 나왔을 것 같은데 C가 전제 중에 어디에 있느냐 한번 살펴보니까 3번 전제에 있네요. 3번 전제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거나 없애를 통해서 C를 얻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C를 얻으려면 어떤 문장이 있어야 되죠? B and A가 있어야지 이거나 없애서 C를 얻겠구나. 그렇다면 B and A, B고 A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1번과 2번에 이고 넣어 규칙을 쓰시면 되겠죠. 4번 1, 2, 이고 넣어 하시면 B and A를 얻을 수 있고 그렇다면 4번을 3번에 써가지고 5번, 3, 4에 이거나 없애 하시면 바로 C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저희는 안 봅니다. 이번 학기는 안 봐요. 이번 학기는 안 보는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자연 연역을 적는 방식은 이렇게 단순히 기호로만 적으시면 안 되고 이제 한글로 이런 거 다 적어야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적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뭐 시험은 안 보겠지만 자연 영역에서 이렇게 한글로 적으라고 제가 수업할 때마다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거를 A로 번역했는지 B로 번역했는지 어떤 문장을 이걸로 번역했는지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어로 만약에 번역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A라는 문장을 어떤 문장으로 쓰고 B라는 문장을 어떤 문장으로 쓰고 이런 약속이 아마 문제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보통 그러면 뭐 일일 연습 문제도 이제 번역하는 문제가 나중에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거 이제 규정이 돼 있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비슷한 규칙 중에 이면 없애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나 없애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not A가 나오면 C가 나오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었죠. 이면 없애 규칙도 약간 비슷합니다. 이것도 A면 B인데 A이고 그래서 B다 라고 해서 조건문 제거 규칙 이면 없애 뭐 이런 식으로 적고 있거든요. 이거나 없애 규칙 같은 경우에는 A이거나 C인데 A가 아니다. 그러므로 C이다 라는 형식이고 이면 없애 규칙 같은 경우에는 A면 B이다, A다, 그러므로 B다. 이런 식으로 풀이가 좀 진행이 되거든요. 모습을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3단 논법이라는 걸로 많이 쓰여요. 전제가 두 개 있고 결론이 하나 있기 때문에 3단 논법이라는 표현으로도 좀 꽤나 쓰이고 있는 형식인데 그래서 이거를 실로즘이라고 보통 많이 썼고 그거에 대한 번역이 이제 3단 논법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실로지즘이 되는 거고요. 3단 논법이 되는 거고 이거는 선언에 대한 이거나에 대한 3단 논법이기 때문에 선언적 3단 논법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 없애는 이건 없애하고 형식이 되게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문장을 하나씩 이제 보면서 보죠. 만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나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즐겨야 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표현이죠. 이면 없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만일 뭐뭐 한다면 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갑니다. 만일은 안 들어가더라도 뭐뭐이면 이라는 표현으로 보통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 만일 A이면 B다. 이면 문장의 조건문은 화살표로 이렇게 번역을 하시라 라고 했죠. 두 번째,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없다는 거를 뭐 not A로 이렇게 번역했어도 됐겠네요. 그러면 not A. 그렇다면 not A로 여기 조건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A이면 B잖아요. 이런 표현을 다음 시간에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이면 앞쪽에 있는 이 A가 어떤 특정 가정 아니면 특정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통 정건, antecedent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뒤에 있는 B를 후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succedent라고 해서 정건과 후건, A는 정건, B는 후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 or B 같은 경우에는 요게 선언지라고 했죠. 요것도 똑같이 이제 선언지. 둘 다 선언지. 근데 조건문에서는 이 두 개를 좀 다르게 보는 거죠. 정건, 후건.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한 번씩 쓸 테니까 이 개념 한 번씩 좀 알아주시고요. 1번, 2번을 통해 가지고 결론으로 나오는 거는 나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즐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B이라는 문장으로 나오는 거겠네요. 그래서 A면 B다, A다, 그래서 B다. not A면 B다, not A다, B. 그래서 이런 형식이 이면 없애 형식으로 보통 쓰이고 있고요. A가 거짓이면 B, A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이면 앞쪽에 정건을 긍정해서 후건을 긍정하는 방식으로도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한 방식으로는 전제를 위해 두 개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이거는 없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이면을 없앤다. implication 이면을 elimination 제거한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축약으로 이렇게 적고 규칙으로는 이렇게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 없애가 이런 형식을 띈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논증에서 이면 없애가 사용되었는지 사용되었다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3번부터 한번 볼까요? 3번 서울발 KTX가 김천역에 정차한다면 이면 문장이죠. 그래서 A이면 서울발 KTX는 구미역에 정차하지 않는다. not B로 번역할게요. 따라서 결론이 바로 나오네. 결론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뒤에 왜냐하면 이게 이유를 말해주는 거죠. 2번 서울발 KTX는 김천역에 정차하기 때문이다. 이 결론은 서울발 KTX는 구미역에 정차하지 않는다.
요거는 앞에 조건문 이면에 정건을 긍정해서 후건을 긍정하는 방식이죠. 납비가 그대로 나오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올바르게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연습 문제, 이런 문제 나온다면은 뭐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겠죠. 1번이든 2번이든. 4번 번역 먼저 해보겠습니다. 번역을 먼저 해보시면 1번 환자에게 X선 촬영을 하면 환자의 몸에 손상이나 고통을 주지 않고 신체 내부를 볼 수 있다. 우선 이 부분 이면 문장이 있네요. 이면 문장이 있는데 A 환자에게 X선 촬영을 한다라는 거를 A로 보시고 조건문 이면 그러면 환자의 몸에 손상이나 고통을 주지 않고 신체 내부를 볼 수 있다. 이거는 번역이 약간 애매하겠네요. 이 문장은 약간 애매하게 적혀 있어서 번역이 여러 가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환자의 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신체 내부를 볼 수 있거나 환자의 몸에 고통을 주지 않고 신체 내부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환자의 몸에 손상이나 고통을 주면서 신체 내부를 볼 수 있다. 라는 문장인데 요런 게 약간 번역상의 의미상으로 보면은 두 번째 문장하고 첫 번째 문장의 후건이 서로 모순관계 인 것처럼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희 수업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완전 다른 거 있잖아요. 표현이 이렇게 앙코로 안쪽에 또 부정문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여기 주지 않고 주면서 이런 거는 지금 문장 논리로서는 번역을 이걸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다른 문장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식의 문장 정도로 그냥 번역을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건 뭐 전혀 다른 문장이 돼버리니까 곧 환자의 몸에 손상을 주면서 신체 내부를 보거나 고통을 주면서 신체 내부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거 일일 연습 문제나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애매한 문제를 제가 내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 슬라이드나 연습 문제 있는 문제로 이런 게 나왔다는 거는 좀 앞으로는 좀 수정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이면 없애가 사용되었는지 사용되었다면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의미상으로 서로 모순인 관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쓰인 거는 이면 없애는 어떤 거죠? A면 B고 A다. 그래서 정건인 A를 긍정해가지고 후건인 B가 긍정으로 B가 이렇게 나오는 형식. 이런 형식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만약에 후건에 있는 이 두 문장이 서로 모순관계다라고 한다면 후건을 부정해서 정건을 부정해서 나레이가 나오는 형식. 이런 거를 이제 쓰일 수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면 없애가 아니라 뒤에 볼 텐데 이제 후건 부정 혹은 뒤로 이면 없애 뭐 이런 이런 규칙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규칙이고 요거는 이제 올바르게 쓰이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쓰이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논증을 타당한 논증으로 만들고자 할 때 따라서 왜냐하면 다음에 무엇이 오면 좋을까요? 이거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했죠. 이것도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시간을 약간 지체한 것 같아가지고 얼른 풀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이 계약을 어긴다 하면 A로 번역하시고요. 두 번째, 그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물어줘야 된다. B. 2번, 임대인은 계약을 어겼다. 따라서 우리가 이면 없애 바로 쓰면 되겠네요. 그럼 B가 될 거고요. 9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픽 형식으로 여기는 한번 해볼까요? 만일 고구려 시대 때 하늘의 용서를 비는 제사를 지냈고 A, 이고 짐승을 희생제물로 삼았다. 라는 건 B면 이면 문장이네요. 여기 조건문 있죠? 그러니까 조건문 이렇게 해주시고 제사를 위해 많은 짐승들이 필요했다. 따라서 결론이 나왔는데 고구려 시대 때 제사를 위해 많은 짐승이 필요했다. C로 나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고구려 시대 때 제사를 위해 많은 짐승이 필요했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 이고 문장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에서 고구려 시대 때라는 표현이 좀 생략돼 있는 걸로 보시면 그게 문제 의도에 맞겠네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전제가 요건데 C가 이렇게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로 전제로 있어야 될 거는 A and B가 만약에 전제로 있다면 이면 없애를 해가지고 C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수문 전제로 나오는 거는 A이면 이고 B다 라는 문장이 수문 전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만일 고구려 시대 때 용서를 비는 제사를 지냈고 짐승을 희생 제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 보라색으로 지금 적은 부분, 그거를 왜냐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요게 이제 답이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고구려 시대 때 하늘의 용서를 비는 제사를 지냈고 짐승을 희생 제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일 연습 문제 나온다면 선택지를 가지고 1, 2, 3, 4, 5, 6으로 나올 테니까 1, 2, 3, 4, 5번 정도까지만 있겠네요. 4번이나 거기서 요 문장 찾아가지고 작성하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면 없애를 자연 연역으로 어떻게 자세하게 적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이면 없애 규칙은 그래픽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글로 적는 형식, 보통 피치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스콥스키 피치, 프레데릭 피치 형식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림으로 그리는 형식은 다그 프라비츠라는 그 겐첸이 먼저 고안을 했고, 그거를 발전시킨 사람이 다그 프라비츠라는 사람인데, 그 프라비츠 형식, 겐첸 프라비츠 형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면 B, 그리고 2번에 A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러면 숫자 잘 적어, 그 규칙을 적용하는 숫자 잘 적어 주셔야 된다고 했죠. 1번, 2번에 1, 2에 이면 없애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고요. 요 부분 중요하다. 그 규칙을 몇 번에 적용하는지 분명하게 적어 주셔야 되고 어떤 규칙인지 없애 규칙인지 너어 규칙인지 그런 걸 적어 주셔야 된다. 만약에 서술형으로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거 잘못 적으면 전부 다 이제 감점 처리되겠죠.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서술형 시험을 보는 날도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 형식으로는 A면 B다 전제 하나 적어주시고 옆에 이렇게 다른 전제 적어주시고 제거 규칙, 조건문 제거 규칙, 그래서 B 이면 없애 규칙,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응용 규칙이 아니라 규칙이 이런 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한번 적어보시면 1번에 나데이 비다인데 2번에 나데이다. 그러므로 3번에 1, 2에 이면 없애 하시면 이제 B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래픽 형식으로는 나데이면 B 적으시고 나데이가 있어야겠죠? A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데이가 있어야지 B가 나오고 여기 제거 규칙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된다. 요거면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래서 그래픽 형식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규칙 적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적어놔야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결론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지금 복잡한 문제를 자연 연역으로 조금씩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일정 이상의 수준의 그 언어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제를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 하고 어떤 생각 없이도 그렇게 결론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왜 이런 결론이 나왔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설명을 좀 하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명해주는 툴이 이런 논리적인 자연 연역의 형식들입니다. 이런 형식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전제로부터 이 결론이 왜 나오는지, 어떤 건 왜 나오지 않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상당히 생각 이상으로 좀 유용한 게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계속 연습 문제 한번 이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증의 전제들로부터 결론을 자연 연역을 통해 풀어내어 보라. 하나는 글 형식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좀 그래픽 형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내가 생각한다면 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한다 A로 보시고 이면 문장이죠. 이면이니까 조건문 나는 존재한다 B로 보시고요. 나는 생각한다. 내가 생각한다 라는 문장이나 나는 생각한다 이런 게 표현은 약간 다른데 같은 문장이라는 거 알죠? 이런 거는 이 두 번째 전제를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어색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좀 봐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거나 네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어가 다르니까 C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결론이 이제 5월 문장이니까 B나 C가 나왔고 거기에서 이거나 너 규칙을 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C를 얻을 수 없으니까 B를 얻었을 거고 그거는 2를 1에 이면 없애 하시면 B 없고 5월 규칙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3에 1, 2 이면 없애 하시면 B가 나오고요. 그리고 4에 3에 이거나 너 하시면 B or C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으시면 되는 거고요. 1번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1번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계속 가겠습니다. 만일 이면 문장이네요. 만이가 홍역을 한번 알았다면
A이면 그는 다시 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걸릴 것이다를 B로 보면 납비가 될 거고요. 2번 만이는 홍역을 한번 알았다. A. 만이는 다시 홍역에 걸리게 될 것이거나 풍진에 다시 걸리게 될 것이다. 새로운 문장이니까 C. 따라서 만이는 풍진에 다시 걸리게 될 것이다. C. C라는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보시면 전제 3번이 있네요. 3번이 있는데 3번에 C가 있는데 납비가 있어야지 C가 나오겠네요. 납비를 1번으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얻으려면 A로부터 이면 없애 규칙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겠네요. 한번 글 형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1, 2 이면 없애 하시고요. 그래서 납비를 얻고요. 납비를 얻었으면 5번 3번에 쓰면 되겠죠. 3, 4에 이거나 없애하시면 C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두 번으로 그냥 끝나버리네요. 이면 없애하고 B. 그렇네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정말 잘해야 된다. 제대로 표준적으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호 말고 한국어로 이렇게 쫙 적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는 일일 연습 문제의 이 사이에 규칙 이름 적는 거 순서대로 규칙 이름을 잘 적은 거를 고르는 문제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일일 연습 문제 나오면은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규칙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거 넣어 규칙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없애 규칙도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거 나눠 규칙도 두 가지가 있고 이건 없애 규칙도 두 가지가 있고 이면 넣어 규칙은 조건문 도입 규칙 그거 좀 어려운 규칙이라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지금은 요거 그리고 이중 부정 없애 지금 안 배운 규칙은 이면 넣어 규칙 그리고 부정어 넣어 규칙 부정어 없애 규칙 이 세 가지가 남았는데 제일 어려운 규칙이라 다음 시간에 한 번에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배우고 나면 이제 이거나에 대한 표준 규칙이 있는데 이 수업에선 표준이라고 여기시지 말고요. Proof by cases라고 해서 경우에 의한 논증이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 규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뒤쪽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규칙 배웠으니까 이것만 해도 이제 많은 것들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자연 연역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거 연습해보고 수업을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픽 형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었죠. 이거 없애도 이런 형식이고 이거나 넣어도 이런 형식, 이거나 없애도 이런 형식, 이면 없애도 이런 형식. 이것도 한번 좀 이런 건 암기를 좀 해야 되겠죠. 덧셈 뺄셈도 암기하듯이 한번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를 한번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연역의 이중 부정 없애, 이거 넣어, 이거 없애, 이건 없애, 이면 없애 규칙을 써서 다음 논증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오. 이거는 자연 연역을 하나하나 적는 게 아니니까 그래픽 형식으로 제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번역을 먼저 해보고 보도록 하죠. 문화대혁명은 과격 사회 정치 운동이거나 1번에 A이거나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이다. B. 2번 문화대혁명이 과격 사회 정치 운동이 아닌 것은 아니고 난나데이네요. 혁명 기간 동안 사회 혼란 및 경기 침체를 일으켰다. C. 따라서 문화대혁명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니다. 문제가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네요. 순간 긴장했네. 이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놀랐는데 이런 거는 난나데이 월시가 있으면은 이고 없애 규칙을 써가지고 이중 부정 문장이는 난나데이를 이렇게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중부정어 없애하시면 또 얻을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A 정도거든요. 근데 낫비를 얻으려면 여기서는 위에 어떠한 문장도 지금 낫비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통 얻을 때 다음 시간쯤에 배우게 될 텐데 이라는 문장을 가정해 가지고 모순을 이끌어내면 낫비를 얻는 건데 지금 구조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규칙으로는 요거를 이끌어내는 경우의 수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없다.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연역을 우리가 배운 거를 통해 가지고 결론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여기셔도 되는데, 익숙해지지 않으시면은 이 규칙을 써서 이끌어지는지 안 지는지 이게 판단이 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리표라는 거를 나중에 배울 텐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는 방식도 뒤에 한번 볼 겁니다. 약식 진리표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 우선 요런 타당성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식, 가지 방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가장 유용한 방식,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는 그런 시간이 이번 학기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가서요. 한번 여러분들도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문학 작품이 실제 세계를 반영한다면 1에 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작가는 작품을 통해 실제 세계를 바꾸려는 의지를 표현할 것이다. 이면 문장이니까 A면 B로 이렇게 번역하시고요. 문학 작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이며 세계이다의, 여기 연어 문장이네요. 논리 연결사가 하나씩 있죠. 없는 문장이니까 C가 돼야 될 것 같고, 실제 세계를 반영한다. 주어가 문학 작품이죠. 그러니까 A가 돼야 될 거고요. 작가는 작품을 통해 실제 세계를 바꾸려는 의지를 표현하거나, B와 같은 문장. 요거는 미래 시제인데 요거는 수정을 좀 하긴 해야 되겠네요. 현재 시제로 봐주세요. 표현한다, 이게 좀 시제가 좀 다르긴 한데 요거는 그냥 문제 의도는 같은 걸로 이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나중에 수정을 좀 해둘게요. 표현하거나 작품을 통해 자신을 해방하려 한다. 이거는 없는 문장이죠. 맨 마지막은. 그래서 D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의도하는 거는 문학 작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이며, 네, C.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을 해방하려 한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이거가 나오는가? C and D라는 거는 이고너 규칙이 어딘가에서 쓰였을 텐데, 우선 C라는 거는 여기서 이고 없애를 하시면 얻을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D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B or C로부터 D를 이제 얻을 수가 D가 여기에 있는데, 이걸 얻으려면 우선 not B가 있어야 되네요. not B인데 이거 번역을 제가 제대로 한 게 맞죠? 표현하거나 하니까 이건 B고요. 작가는 작품을 통해 실제 세계를 바꾸려는 의지를 표현하거나 라는 게 B였고, 위에도 작가는 작품의 실제 세계를 바꾸려는 의지를 표현할 것이다. 표현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한 거죠. 부정어는 최소한 아니니까 요런 거는 나올 수가 없겠죠. 요런 수준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으로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 이면이니까요. 요것도 이제 선언문이 5월이 아니라 이고 문장이잖아요. 이고 문장이니까 요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요것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한번 제가 푸는 거 하나씩 보시고, 제가 이 수업 영상에서 잘못 풀면 여러분들이 일일 연습 문제도 잘못 그 답변을 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고 틀리는 거 없는가 보시고, 만약에 문제를 잘못 풀었다, 그래서 일일 연습 문제에 오답으로 나왔다, 뭐 그런 식이 있다면 저한테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성적 경정도 바로 해드릴 테니까. 참 문제가 약간 있다가 안 나오니까 갑자기 걱정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추론이 다음 논증을 타당하게 만들고자 할 때 따라서 또는 왜냐하면 다음에 무엇이 오면 좋을까,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좀 빨리 한번 풀어보죠. 2번. 푸시케가 아름다운 인간이었다면, 이면 문장이네요. A. 푸시케의 미모를 질투했을 것이다. 비너스는 푸시케의 미모를 질투했을 것이다. 비너스가 푸시케와 자기 아들 큐피트가 결혼하길 바라지 않았다면, 바라지 않았다니까 나치로 하고요. 조건문, 비너스는 푸시케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주었을 것이다. D로 보겠습니다. 비너스가 푸시케와 자기 아들 큐피트가 결혼하길 바랐다는 것은 거짓이지만, 나치네요. 하지만은 엔드죠. 이거죠. 푸시케가 아름다운 인간이라는 것은 참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참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A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따라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전제를 전부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전제를 전부 다 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오고 있는 주연결사인 논리연결사에 해당하는 논리규칙을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전제로부터 이고 없애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나치와 A가 이제 쓰일 수 있는데, 나치가 나왔다라고 한다는 거는 여기 두 번째 전제에 쓸 수 있을 거고요. 이면 없애 하시면 D를 얻을 수가 있고,
A를 여기서 또 쓸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전제에 이고 없애 하시면 B를 얻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전제를 다 쓰려면 여기서 이고 없애 해가지고 이면 없애를 각기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 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이걸로부터는 D를 얻고 이걸로부터는 B를 얻기 때문에 B and D가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전제를 모두 다 써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거는 B and D고 가장 간결한 답이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답으로 적어야 되는 거, 선택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자주색으로 적힌 것과 D는 또 어디 있죠? 비너스는 푸시케 여러 어려운 시험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 색깔로 할까요? 네. 그래서 따라서 요 문장 적으시고 이고 요 문장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위에 있는 거 여기에 이렇게 따라서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일일 연습 문제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요 문장 찾아가지고 고르시면 됩니다. 3번 문제 가도록 할까요? 3번 만일 선미가 무력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고 과소비도 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어렵네요. 선미는 재정 상태가 항상 좋을 것이다. 씨. 선미는 과소비하지 않거나 not B 이거나 물욕이 지나치게 많다. A. 따라서 선미는 재정 상태가 항상 좋을 것이다. C. C라는 결론이 나오려면 not A and not B가 어딘가에 있어야 되겠네요. not A and not B를 얻으려면 우선적으로 not A가 있어야 되는데 not A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니까 우리 수문전제 찾는 겁니다. not A가 있어야 될 것 같고 not B를 얻으려면 not B를 얻으려면 여기서 얻어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not A가 있었죠. 그렇다면 not A만 추가가 되면 여기에 이거는 없애서 not B를 얻고 not A 있고 not B 있으니까 and로 연결하면 요 문장이네요. 그죠? 그럼 이면 없애가지고 C를 얻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다? not A다. not A가 누구냐? 요 표현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미가 무력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선미는 재정 상태가 항상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미가 무력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하나 골라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네, 오늘은 생각보다 연습 문제를 제가 이렇게 연습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약간 지치네요. 한 2시간 동안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은 중간에 좀 하나씩 끊으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연연역 연습인데 이거는 상당히 좀 복잡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전제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건데요. 제일 먼저 할 거는 번역을 먼저 하는 게 맞겠죠. 번역 먼저 하고 뒤쪽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이 토지의 무대라면 최참판댁은 하동에 있다. B 이런 식으로 번역될 거고요. 두 번째 만일 하동이 토지의 무대이고 최참판댁이 하동에 있다면 토지가 최참판댁의 승승장구를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치로 보시는 게 낫겠네요. 토지는 개항기 이후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잘 보여주거나 없는 문장이니까 D고요. 이거나니까 이렇게 최참판댁의 승승장구를 그리고 있다. 요거는 이제 C가 될 거고요. 4번에 하동은 토지의 무대이다. 따라서 토지는 개항기 이후에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 이 정도만 우선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한 것과 같이 여기 동일하게 번역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만약에 그냥 번역해서 문제 푼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자연연역으로 어떻게 푸는가 그래서 규칙 어떻게 적는가에 대한 거니까 이 밑에다가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5번 결론이 D가 나와야 되는데 D를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는가 찾아보면 3번으로부터 얻을 수 있네요. 3번으로부터 얻으려면 C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없애야 되니까 나치가 필요할 거고요. 나치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보니까 2번에서 얻을 수 있을 텐데 이걸 얻으려면 A and B가 있어야 되겠네요. A는 여기 있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B를 얻느냐? 여기로 가서 이거는 없애하시면 B를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A and B 얻고 나치를 얻고 이거는 없애하시면 D를 얻는다. 이렇게 하나 암산으로 한번 해보시고 바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4번 이면 없애 B가 나오고요.
6번, 2번과 4번에서 이고노 하시고요. 하시면 A and B. 그러면 7번에 2번과 6번 하시면 이면 없애 하시고요. not C. 그래서 3번과 7번에 아이고 숫자를 적어야 되는데 8에 3번, 7번에 이거나 없애 하시면 D가 그냥 바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5번에 적는 거는 요거고요. 요거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6번에는 요거 적으시고 7번에는 요거 8번에는 요거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문제, 점점 복잡해지죠. 이런 거 푸실 수 있다. 이제 다음 시간 가면 가정을 또 사용해야 되니까 약간 더 복잡해지고요. 그 다음 시간에 가면 이제 이중부정어 없애 고전적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를 좀 할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도 되도록이면 일일 연습 문제는 많이 안 내도록 좀 익숙하신 분들만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중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해야 할 자연 연역 규칙을 2개 적으시고 이건 번역하고 암산해가지고 그냥 2개만 다 빨리 하는 걸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빠르게 푸시는지 제가 빠르게 푸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번역 먼저 해볼게요. 성공의 원인이 뛰어난 재능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거짓이다. 나대이로 번역하고요. 여러분 번역 지금 해보세요 한번. 성공의 원인이 뛰어난 재능 때문이거나 남다른 노력 때문이다. 성공의 원인이 남다른 노력 때문이다. 괜히 빨리 하다가 제 틀리면 큰일 나는데 좀 신중하게 한번 계속 하겠습니다. 그냥 성공의 원인이 남다른 노력 때문이라는 주장이 참이면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노력을 많이 할 기회를 가졌다고 차라리 말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노력을 많이 할 기회를 가졌다고 차라리 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네요. C를 이끌어내려면 우선 A가 있어야 되겠죠. A를 얻으려면 여기서 얻는데 not B가 있어야 되겠죠. not B 없는데 이거 번역을 잘못했네요. 큰일 날 뻔했다. B로 해야 되겠네요. 자연연역 규칙 2개 적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거나 없애 하고요. 이거나 없애로 not A로부터 이렇게 이거나 없애 하시면 이제 B가 나오고 B를 여기 이면 없애 하시면 되겠네요. 이면 없애. 이 2가지를 쓰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은 문제네요. 보기도 만들기 쉽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논증을 전제들로부터 결론을 자연연역을 통해서 이끌어내 보라. 여기까지 하고 이게 오늘 마지막 문제니까 요거는 자연연역 2가지 형식으로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영상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래도 프랙티스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해주세요. 태반은 태아에게 영양물질을 공급하거나 모든 물질을 여과 없이 투과한다. B. 태반은 태아에게 영양물질을 공급하지 않거나 노폐물을 공급하지 않는다. B. 납비로 하면 안 되고 나치라고 해야 되겠죠. 요런 여과 없이 투과한다, 노폐물을 공급하지 않는다 이런 거 좀 의미상으로 좀 따지면은 이게 모순관계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선 번역할 때는 그 표현만 보시고 번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 만일 태반이 어머니와 아이와 연결되어 있다라면 없는 문장이니까 D. 태반이 태아에게 모든 물질을 여과 없이 투과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납비. 그래서 4번 태반은 어머니와 아이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태반은 태아에게 노폐물을 공급하지 않는다. 나치. 그렇다면 나치를 얻으려면 2번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2번에서 나치를 얻으려면 A가 있어야 되겠네요. A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여기서 얻어야 되는데 이거 얻으려면 낫비가 있어야 되네요. 낫비를 얻으려면 여기 4번을 3번에서 낫비를 얻고 여기 이거는 없애하고 2를 얻으면 여기서 이거는 없애해서 나치 이렇게 가는 형식이겠네요. 그려지시죠? 그럼 5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3번 4번 이면 없애 하시면은 낫비 없고요. 6번에 1번 5번에서 이거나 없애 하시면 A 없고요. 7번에 2번 6번 하시면 이거나 없애 하시면 나치였고요. 그럼 결론이 바로 나오네요.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되겠고 표준적으로는 이런 번역어 쓰지 말고 한국어로 쫙 적어야 된다. 그런 거 계속 말씀드리죠. 물론 그 논리학을 하신다, 형식 논리학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한국어 쓰실 필요는 없는데 좀 실용적으로 보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피컬한 방식으로 하나 해놓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피컬한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not D, not B가 있고 D가 있다면 이거나 없애서 D를 이렇게 얻을 거고요. D가 아니라 B를 얻는 거죠. not B를 얻는 거죠. not B를 얻고 not B 쓰는 방식은 A or B라는 전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나 없애 하시면 A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것도 어디 쓰느냐? 이런 전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거나 없애 하시면
나치를 이렇게 얻는다. 그래서 그래픽 방식으로 한다라고 치면 요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 요거는 번호를 적지 않고 바로 앞에 이렇게 가지 형식으로 보이니까 결론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장점은 좀 있겠죠. 근데 이게 불편하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지금까지 배운 규칙을 사용해서 자연연역으로 연습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좀 긴 영상이 돼서 편집을 최대한 하면 그래도 5분에서 한 100분 사이로, 100분 정도로 어떻게 줄여지지 않을까? 100분 안쪽으로 줄여지지 않을까 하는데 75분 이상 영상이면 되니까요. 최대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면 넣어 규칙, 부정어 규칙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습 문제, 일일 연습 문제 구글 폼에 꼭 푸셔야 됩니다. 10문제 나오고요. 5문제 이상이면 만점이니까 그거 성적에 다 들어갑니다. 잊지 마시고 꼭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